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 매매 사례와 제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10월 14일 우리 주식시장은 이 로봇 테마가 상당히 강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로보스타가 치고 올라오기 그 전에 현대모백스가 이제 좀 더 강하게 먼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클로봇, 클로봇도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현대모백스와 함께 좀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9시 한 20분쯤 한 9시 20분쯤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보스타 쪽에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이렇게 붙기 시작하다가 보시면은 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한 이때쯤부터 이거 로보스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보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통 제 경우에는 한번 때려주고 눌렀다가 다시 치면은 요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 때 매수하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는데요. 그런데 로보스타는 지금 보시면 이대로 거의 쭉 올라가다시피 해서 제가 로보스타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 기준에 맞는 제 원칙에 맞는 어떤 제가 희망하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타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매매 기법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자, 그런 타점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한가 이제 닫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상한가에 닫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로보스타를 대장주로 파악을 했고, 대장주로 파악한 종목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줬으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는 양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이제 2등주인 지금 보시면 이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저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원인이 있고, 자, 그 뒤에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먼저 오고 원인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매를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8월 달은 거래를 제가 거의 못했습니다. 8월 이제 시장 침체기,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안 받쳐주던 시절이었어요. 거래 대금이 안 받쳐준. 제 원칙상 시장 거래 대금이 안 받쳐주면 또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구경만 하고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거래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10월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거래 일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거래 일수가 터무니없이 부족. 자,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변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유를 따져보자면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익에 대한 갈증이 없었냐. 물론 이제 9월 달에 이제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와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이제 10월 달에 다시 또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 논 거나 마찬가지죠. 거래 일수 자체가 그렇게 이제 연휴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저도 사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수익에 대한 갈증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 이 로보스타가 자, 마치 상에 닫힌 것처럼 보이고 계속 이때까지는 닫힌 게 맞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2등주인 이 현대모백스를 결국은 이제 손을 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손절하고 나서 다시 뭐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자, 저게 이제 올라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9시 46분쯤에 1820원. 자, 이걸 이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가 그대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는데, 이때 이제 9시 한 40분 넘어서 자, 로보스타를 보시게 되면은 상이 이때 딱 풀립니다.
9시 한 55분쯤에 풀리고 보시면은 안 닫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쭉 밀립니다. 9시 한 54분쯤 해서 상 풀리고, 자, 그럼 현대무백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결국은 제가 사고 나서 9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50분 이후로 이렇게 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결국은 상이 풀리면서 상을 닫지는 못하니까 2등주 매매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손절이죠. 여기서 만약에 버텼으면은 저도 참다 안 돼가지고 버텼다가 진짜 운 나빴으면은 여기서 손절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이제 손실폭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버텨가지고 이렇게 다시 뭐 칠 때 본전에 빠져나온다? 그건 이제 너무 결과적으로만 따졌을 때 너무 이제 좀 이상적인,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자,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아무튼 저는 마이너스 3%까지 빠지면서 결국은 2등주를 매매한 대가는 저에게는 자, 손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반등 없이, 이때는 그냥 반등 없이 무너져 버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그런데 오늘 하루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2등주를 계속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반드시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참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이 기회를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기준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이런 기회가 허락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원칙을 만약에 어기면서 계속 자잘하게 계속 꾸준히 잃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상태에서 시장이 아무리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무리 많아져 봤자 이미 돈을 많이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벌어본다 한들, 자, 그 손실이 그냥 어느 정도 손실 메꾸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 복구에만 치중이 돼 있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소리죠, 이거는. 그래서 2등주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등주는 항상 그냥 유혹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교훈처럼 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결국 뭡니까? 대장주만 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누군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가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일수록 저는 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누가 얼마나 안 하고 잘 참느냐, 그리고 해야 될 거래만, 필요한 거래만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 수익을 지켜나가고 쌓아 나가는 건데요. 결국 이 2등주는 항상 그냥 유혹일 뿐인데 저도 이 유혹을 오늘 하루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 2등주라는 건 이래요. 왠지 이 종목도 갈 것 같은데, 자, 이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왠지 얘도 갈 것 같은데 라는 유혹으로 자, 우리한테 슬쩍 다가온다는 거죠. 이 한순간의 이 기대가 결국 우리 자신들을,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원칙 밖으로 끄집어 내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저는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왜냐하면 손실이 아예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인 이상 100%가 아닌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내 스스로 내 원칙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매번 손실보다 제 경험상 훨씬 큰 비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메꾸려고 또 막
무리한 매매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컴퓨터를 꺼버려야 되는데, 자, 보통은 또 뇌동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다짐하고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배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손실 났으니까, 아씨, 짜증나네. 이거 이등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해가지고, 자, 요렇게만 하면은, 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뭐라도 남겨서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교훈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 이등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확신이라든가 그런 느낌, 그런 촉. 오늘 시장이 반등을 세게 주니까 거기다 로봇주가 활활 타오르니까 얘도 가겠지? 1등주 갔으니까 상한가 박혔으니까 2등주도 가겠지? 자, 이런 식의 나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릴 정도의 이런 식의 촉이라든가 확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 영상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카페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저와 함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